네, 여러분 수요일 지금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좀 피로해 보이시는데 시장이 좀 피로하게 느껴지셨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 나오게 되면서 사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컸는데 네, 색깔이 조금 이제 변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건가 싶었는데 인맥주로 가는 시장 그리고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흐름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어요. 특징주 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덕전자의 오늘 움직임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전방산업 수요 개선 때문에 원래 주력하고 있었던 PCB 쪽에서 앞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 여기에 더해서 AI 가속기 MLB 기판까지 수주를 또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점수를 좀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올라온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 넣어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게 작년 한 5월쯤에 한 2배가량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서 사실 오늘 좀 반등이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한 1분기 때부터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IT 세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도 물론 전반적으로 서버용 쪽이나 아니면 PC용 쪽, 물론 스마트폰 쪽은 이미 1분기 때부터 좀 회복세를 좀 보여왔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였고 어제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8월이냐 9월이냐 이 차이에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IT 수요는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 따라 컨셉에 부합은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 하반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AI 기판이나 이런 ML 기판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전장이나 이런 스마트폰 전반적인 FCBG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좀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어느 정도 충분한 바닥 시그널 좀 찍은 부분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움직이면 움직일 종목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대덕전자가 먼저 이렇게 트리거를 당겼다면 추세 만드는지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주에도 그 흐름이 펼쳐진다면 더 연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엄청 강해요. 네, 강하죠. MSCI 편입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근데 사실 그게 없어도 본업 자체만으로도 이미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오늘 또 증권가에서도 더 좋은 뷰, 다른 변압기 타사 대비 또 괜찮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 배전 쪽 인프라가 있기 네.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떤 관점이세요? 이게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쪽 이제 변압기에서도 지금 관련 수요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겠죠. 결국에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런 배전이나 이제 초고압 변압기나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인프라 대한 부분들 지금 뭐 미국의 두 후보자가 나오는 공약 부분도 결국에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쪽은 AI 쪽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추후에 전기차 시장이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력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오늘도 여러 이제 전략에 대한 이슈도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결국 하반기는 꼭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전력에 대한 수요 계속 꾸준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뭐 우리가 1분기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해성중공업 실적을 보고 굉장히 놀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2분기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충분히 좀 좋아질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 드라이브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흐름 살펴봤고 LS 쪽도 오늘 좀 수주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이거 저희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사이즈라고 보세요, 간략하게. 이게 LS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사이즈라기보다는 이제 수주 잔고가 언제
언제까지 쌓일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운영사 팀장님이 나와가지고 전략에 대한 얘기를 처음 얘기를 나왔을 때도 결국 10년간의 수준 모멘텀이 더 계속 나올 수 있는, 특히나 미국 북미 땅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따른 규제 철폐와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었던 만큼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에 따라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S까지도 확인해봤고 이런 전력 기기나 뭐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다 한궤를 같이 하는데 쭉쭉 더 기대해볼 부분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 마감 30초 전입니다. 코스피는 다시 빨간 불을 켜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8포인트 오르면서 2,869선, 그리고 코스닥은 860, 결국에는 하회에 마무리 대기 중이네요. 858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 중입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색깔을 어떻게 정리할까 굉장히 개별적으로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좀 보였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종목별로 봤을 때 사실 뭐 원전이라든지 ESS도 오늘 일부 좀 강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한중 NCS가 장중에 상한가를 만들었 다음에 이어서 추가 움직임을 조금 낙폭으로 만들었다라는 점. 하지만 20%대에서 종가 형성한 것으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ESS뿐만이 아니라 원전, 제약, 바이오, 전선이라든지 인맥주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TSMC의 2분기 실적은 AI의 그러한 실적과 함께 부스트업과 함께 현재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으니까요. 6월 매출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2,86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이렇게 플러스로 양전했다라는 점이 있어서 코스피는 지수는 그래도 빨간색으로 유지를 시켜주네요. 코스닥 쪽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냈다가 오늘은 일부 좀 토해냅니다. 860선 하회하면서 858선에서 0.22% 빠진 자리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계속해서 장 후반 이 시간 넘어올 때까지 매수 물량을 쌓았습니다. 5,534억 원가량 현재 지금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제조업이라든지 전기전자단 위주로 좀 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에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전기전자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개인만이 사자 움직임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양 매도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결국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도지 캔들 만들어가면서 고가권 움직임에서 기간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0.21% 소폭 올라가면서요. 계속해서 이런 플랫한 움직임을 좀 쌓아가고 있는 SK하이닉스 모습도 그려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번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그 자리에서의 눈치 보기 현재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반면 2.48% 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쪽 넘어가 보시면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합이죠. 어제 사실 판매량 조작 의혹에 흔들렸었던 주가 3%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보였었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라는 점 그려집니다. 네이버가 오늘 3.98%까지나 올랐습니다. 사실 전 거래일에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인지 네이버가 반등을 시도하는 점, 하반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86%, 결국 지금 중요한 자리권인데요. 다시 플러스를 켰다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사실 23만 원까지 고점을 만들면서 역시나 신고가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0%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지금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2.39% 올랐죠. 일부 좀 차익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질까요? 이제 대장 교체의 여부까지 열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는 많아
보입니다. 이어서 따라갔던 종목은 펄어비스와 같은 게임주는 선별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달렸던 HLB는 오늘 역시나 플랫하게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선별적인 움직임으로써 오늘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과장님과 오늘장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버텨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랄까요? 좀 레벨이 다운된 쪽에서는 그래도 좀 사려는 움직임은 좀 보이기는 하는데 뭐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 방향을 뚜렷하게 어떻게 잡아야 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뭐 한간에는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다음 달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세론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 지수도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외국인 수급들은 계속 꾸준히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지만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좀 시장 자체가 우리 하반기에 대한 전략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컬테스트 통과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유황양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아켄 바이오도 거의 4천억 정도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이나 아니면은 로열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 구조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K바이오가 외국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더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도 좋은데 여전히 하반기를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도 계속해서 추적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역시나 차익이 좀 있었어요. 이제 신고가 부담으로 볼까요? 세론으로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물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졌고 네. 오늘 루마니아 관련된 1.3조에 대한 수출 계약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시장이 이게 한화 에어스페이스는 세론의 흐름이 나왔고 오히려 현대로템 네. 쪽으로 수급이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향후에 K2 전차에 대한 수출도 조만간 나오겠네 이런 흐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물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를 가다 보니 이런 원전과 방산에 대한 이슈가 좀 동반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월 1일쯤에 이제 인적 분할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적 분할로 떼내고 본격적인 방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그동안 빠졌던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결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그 밸류 자체에 대한 좀 부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우리 1분기는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은 2분기 때 자체만으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폴란드 향에 대한 인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이라 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방산 자체는 계속 국방비 증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 이슈에 대한 루마니아 이슈에 대한 좀 세론으로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좀 모멘텀 쪽에 오히려 더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로템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렸다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정리까지 받아봤고 이제 공략해볼 만한 종목 관심주 추려볼게요. 어디로 가볼까요? 그래도 전 게임은 다음 달까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요? 네, 게임스컴이 8월 21일 날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임 행사가 게임스컴이랑 도쿄 게임즈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스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반기에 시작하는 이제 게임쇼다 보니까 다양한 신작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쇼를 보여줄 것이고 트레일러 영상이나 아니면 유저들의 게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본 거는 이제 넥슨 게임즈인데 오늘 13%까지 빠졌다가 지금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퍼스트 딘센턴트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 날 148억을 일 매출을 찍고 나서 이제 그동안 한 68억, 65, 64억 빠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줄어드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한 13%까지 빠졌는데 원래 게임은요. 금요일 날 특히 주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전화가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넥슨 게임즈는 어느 정도 그런 스팀 매출에다가 사실 아까 얘기한 건 68억은 스팀 매출입니다. 거기다가 콘솔, 우리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죠.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한 매출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일 매출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3분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넥슨 게임즈는 충분히 이 가격대도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시프트업이 상장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도 충분히 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좀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충분히 더 느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랫꼬리에서 탁 잡았으면은 더 지금 기뻐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뭐 주가는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어디까지 보는 관점 괜찮으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블루 아카이브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2003년 한 중순 네.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 하향 안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측면. 그리고 3분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게 하고 있던 퍼스트 딘센턴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제는 3분기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한 충분히 25,000원 이상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추가 전략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요. 간략하게 ABL 바이오요. 네. 지금도 매력 구간입니까? 일단 하반기 모멘텀은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작 기술 이전을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상훈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내년 하반기까지 두 개고 올해 하반기에는 한 건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고 2년 전에 산업피해 기술 이전을 했던 부분들이 임상 일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마일스톤 한 600까지 수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아직은 모멘텀은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좋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화준 과장님과 오늘장 정리해 봤고요. 내일장에 있어서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